안녕하세요. 네, 네오집스의 왕초보 불인이죠. MC를 맡게 된 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입니다. 오늘 또 영상의 또 시작을 뭔가 유익하고 남길 만한 명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명언이 있나요? 준비해온 걸 어떻게 하시고? 네, 오늘의 명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해가지고 모든 게 힘들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도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오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번에는 에릭님하고 미국 주거용 주택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림님. 저번에 저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종류하고 특징에 대해서 아마 마스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제가 네네. 좀 더 공부를 하고 불인이 탈출하고 나서 그때를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릭님 혹시 간물주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물주. 네. 네네. 림님이 지금 화제 전환을 되게 빨리 하시네요. 네. 네, 요즘은 뭐 건물주가 아니라 간물주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시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러한 간물주가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거용을 뛰어넘어서 상업용 주택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 오피스, 쇼핑몰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왜냐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로 재택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래량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 보니까 다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하락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거래량도 지금 이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우선 종류, 그리고 구매 시에 이제 체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유닛까지는 레지덴셜, 5부터는 커머셜, 이제 상업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렌트로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릭님께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라는 그런 꿀팁을 주셨잖아요. 네. 중요한 것만 잘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친해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적 매매가 아니라 그냥 법인이 대부분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 법인은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를 두고 관리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안정적인 그 관리비를 이제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은 이제 주거용이니까 주거용 부동산으로 그분들은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뭐 이 공간, 네, 오피스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제가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공간도 오피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오피스가 코비드 때 리모트, 재택근무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죠? 테슬라의 또 CEO 일론 머스크가 재택근무를 다 금지시키고 전원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비드 19 이후에 오피스의 수요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재택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제 온라인으로 뭐 줌 미팅, 궤도 미팅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사람들이 바로바로 미팅하고 또 오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업무의 향상성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 그게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지금 다 이제 회사들이 빨리 오프라인으로 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로케이션이 직원분들이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조금 편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편의 시설들이, 왜냐면 이제 식사, 뭐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매번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근처에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등 이렇게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들을 이제 오피스가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공장, 창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아. 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비드 19 당시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중에 정말 제일 수요가 많았던 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비드 19의 최대 수혜 부동산 찍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다른 거 없이 물류창고. 왜냐면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온라인 물건도 어디서 가져와요? 물류창고에 있다가 다 딜리버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온라인이 급성장하면 할수록 물류창고의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업용 물류센터, 뭐 창고는 이제 아마존을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물류 회사들의 이제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 시장이 뭐 앞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점점 확대됨으로써 앞으로도 이제 꾸준한 가격 상승이 있는 것은 이제 물류창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부동산에서는 정말 수요와 공급이 정말 빠질 수 없는 체크 포인트 같아요. 중요한 것만 오늘 콕콕 네. 집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몰이 있죠. 쇼핑몰. 쇼핑몰인데 저희가 이제 뭐 스타벅스를 갔다, 뭐 인앤아웃을 갔다, 뭐 레스토랑을 갔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소매점, 이제 리테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커머셜 상품들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체이스뱅크 해가지고 싱글 테넌트, 그러니까 혼자만 운영을 하고 있는 쇼핑몰은 이제 싱글 테넌트가 있는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쇼핑몰들은 이제 여러 리테일들이 같이 이제 모여 있게 된 거죠. 이런 쇼핑몰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카페, 은행, 식당, 이제 다양한 가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곳들은 이제 주차 공간 그리고 고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위치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상업용 부동산도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정말 또 오늘 불인이로서 정말 많이 배워가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는 정말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공실률이 어떤지 네네.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지역의 상권은 안전한지 또 주변의 수요는 어떠한지 네. 이런 점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정말 이 상업용 부동산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그런 리어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질문의 난이도를 보니까 불인이가 아니신데요? 이미 네? 네. 굉장히 많이 숨이 차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에요. 이 수익률과 더불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이 양도 차이, 캐피탈 게인이 크다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장점인데 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없는데 수익률이 무조건 높다. 그럼 다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만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이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유지 보수,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를 둔다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우량한 테넌트, 우량한 임차인이 와서 렌트비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임차인을 이제 입점시키는 것을 이제 선호하시는 거죠. 단점은 아까 뭐 관리에 대한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네임 밸류 있는 임차인들이 있다 보니까 또 교통도 편하고 주차 공간도 넓고 해야 되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높아지는 거죠. 비싸다는 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이야기를 참 듣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네오집스에서는 또 소액으로 정말 우수한 임차인을 갖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부동산을 공동 구매 형식으로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사실인가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딱 이게 네오집스 안심펀드로 굉장히 잘 유도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가격대가 이제 높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또 대출 금리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최대한 사면은 뭐 이자 안 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캐시로만 다 살 분들이 뭐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대부분 본인의 캐시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7%, 뭐 8%, 연말 뭐 9% 이야기가 나오니까 렌트비보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페이먼 할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오집스는 이 다운페이를 10만 불,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은 다운페이, 현금이 많아지겠죠. 그럼 론은 작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네오집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변호사님, 법률 관련된 거, 또 세법 관련된 거 저희 회계사님, 또 네오집스는 안정적인 운영과 또 나중에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자 부담 없이 고수익률을 또 우량한 임차인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또 네오집스 꿀팁 시간이죠? 내꿀. 오늘 또 네오집스 꿀팁 시간. 네. 어떠한 꿀팁을 또 네. 전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스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트리플 넷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세, 관리비,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인슈런스, 보험 이 세 가지를 이제 임차인이 다 부담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소한만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리플 넷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상품들을 눈여겨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또 인사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 네오집스와 함께 앞으로도 정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저희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립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